QLD랑 TQQQ로 한방에 인생 바꾸고 싶으시죠? 근데요, 그 마음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계좌는 한방에 당신을 바꿉니다. 수익이 아니라 성격을 바꿉니다. 평소엔 참을만 하던 사람이 레버리지 앞에서는 하루 만에 조급해지고 하루 만에 화가 나고 하루 만에 확신을 바꿉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차트 싸움이 아니라 사람 싸움입니다. 여기서 딱 한 명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출산하는 날까지 일했고 30년 넘게 하루도 쉬지 않았고 전화는 절대 놓치지 않고 지각은 단 한 번도 없고 선택지를 줄여서 고민을 없애고 대출을 받으면 중도 상환으로 원금을 깎는 재미로 버티고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윤미답지 않은 걸 못 견뎌서 계속 움직인다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의 방식이 레버리지 투자 생존법이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핵심만 찌르겠습니다. QLD, TQQQ는 방향을 맞추면 돈을 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원칙을 지키면 돈을 주는 상품입니다. 반대로 원칙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결국 중간에 탈락합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돈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중학교 때 공장 다니면서 등록금을 모았고 고등학교는 봉제 공장 다니면서 야간으로 다녔고 전문대 다니면서도 일을 했고 제대로 된 회사 연봉 1,800으로 시작했을 때 그 월급 자체가 너무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쌀이 없어서 수제비로 버티던 시절을 지나서 성남의 반지하 같은 곳에서 공동화장실을 쓰고 겨울에 푸세식 같은 화장실에서 기마자세로 버티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화장실을 유난히 깨끗하게 쓴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레버리지 투자자는요, 손실이 아니라 공포의 기억으로 무너집니다. 한번 크게 잃은 사람은 다음 하락에서 시장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 버튼을 누릅니다. 그 사람은 가난의 기억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무섭다고 했죠. 근데 그 무서움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사람을 지키기도 합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무서우니까 도망치느냐, 무서우니까 준비하느냐. 그 사람은 준비하는 쪽이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줄였습니다. 500, 300, 1000 이렇게 콜센터에 전화해서 중도 상환을 계속했습니다. 빚이 3억이면 2억 9천대로 줄어드는 게 힘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똑같이 적용됩니다. 현금이 300이 남아있으면 25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획대로 50을 집행하고도 250이 남아있는 게 힘이 됩니다. 레버리지는요, 수익이 나서 버티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는 총알이 눈에 보여서 버팁니다. 이제 그 사람의 부동산 루틴을 보겠습니다. 집은 누가 봐도 좋은 거, 누가 봐도 비싼 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장주 아파트, 동네를 리딩하는 곳, 지분율이 높은 동, 재건축에서 더 받는 구조 이런 걸 봤습니다. 잠실에서 전세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전세 20억에 들어갈 바에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투자 목적이었지만 살다 보면 내 집이 오르든 내리든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인프라가 올라오면 어느새 20억 30억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문제지 될 건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정답과 똑같습니다. QLD, TQQQ도 누가 봐도 좋은 구간에서 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구간이 언제냐?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추세가 살아있고 변동성은 통제되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애매한 구간, 변동성은 커지고 방향은 갈팡질팡하는 구간, 그때 레버리지를 들면 계좌가 갈립니다. 그 사람은 비싼 곳을 산 이유가 오르는 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했죠. 레버리지는 더 노골적입니다. 오르는 갭도 다르지만 흔들리는 갭이 더 다릅니다. 그래서 구간을 고르는 눈이 전부입니다. 그 사람은 이사병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금 지비되면 상급지로 옮기고 또 옮기고 경험을 통해 노하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단지가 커야 한다. 역 근처여야 한다. 남양이어야 한다. 중층 이상이어야 한다. 이게 레버리지에서도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경험으로 굳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흔들립니다. 근데 기준을 종이에 써놓고 한 번, 두 번 지키다 보면 내 기준이 내 손을 잡습니다.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의 가장 미친 장면을 가져오겠습니다. 출산 예정일에 출고장에서 인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범퍼 하부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를 안 받겠다고 했고 번호판까지 달린 차를 취소할 수 없으니 무조건 출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배가 이만한 상태로 출고장 바닥을 누비면서 다른 차들도 다 보여주고 특수 재질이라 색감이 달라 보이는 게 정상이라고 설득하고 결국 사인 받고 출고 인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삼겹살 3인분 시키라고 하고 먹고 마취 선생님 예약해달라고 전화하고 병원에 가서 등록했고 몇 시간 전 출고장에서 봤던 사람이 몇 시간 뒤에 출산 등록 알림을 보고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뭐냐? 폭락장입니다. 인도 거부가 폭락입니다.
내가 준비한 계획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그날입니다. 그날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에도 원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출고를 끝낸다. 이게 레버리지로 치면 어떻게든 계획을 끝낸다입니다. 폭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폭락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폭락 속에서도 자기 루틴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전화에 미쳤습니다. 사우나에서도 못 있고 때밀이도 못 받고 20분 30분을 못 참는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윤미를 1번으로 눌러줬는데 내가 안 받으면 다른 딜러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년생들에게 딱 3개월만이라도 전화와 콜백을 미친 듯이 잘하라고, 그것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걸 투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폭락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차트를 더 보는 게 아니라 내 계획에 대한 콜백을 빠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빠르게 확인하고 내가 정한 행동을 빠르게 실행하고 내가 정한 금지사항을 빠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뉴스를 더 봅니다. 유튜브를 더 봅니다. 단톡방을 더 봅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회의가 1000번 열립니다. 그 사람은 고민하는 시간을 싫어한다고 했죠. 신발도 편하면 깔별로 사고 텀블러도 같은 것만 10개 쓰고 고민하는 게 스트레스라 그 시간에 잠을 자든지 다른 걸 하겠다고 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도 똑같습니다. 결정은 미리 끝내둬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는 날에 멍청해지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을 하나 더 가져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윤미답지 않은 게 싫다. 사람들이 윤미를 그렇게 봐왔고 앞으로도 똑같이 살 거고 컨택이 잘 될 거고 열심히 살 거고 그게 자신 있다. 이게 레버리지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손실을 메우려고 추가로 올인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남들 공포에 휘둘려서 바닥에서 손절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상승장에서 흥분해서 비중을 올리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현금을 남기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없으면 레버리지는 나를 휘어잡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왜 자산이 200억 가까이 됐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재테크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을 2억 2천에 사고 반은 빚을 내고 이자가 부담스러워서 정말 소처럼 갚았다고 했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1억 2천 빚을 다 갚았다고 했습니다. 외식도 안 하고 냉장고, 침대, 세탁기, 소파도 최대한 싸게 집만 내 집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지로 옮기는 경험을 하고 집값이 오르는 걸 직접 보고 그때부터 노하우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풍납동을 5억에 사고 대출을 또 끌고 또 갚고 그러다 리센츠를 전세로 들어가서 살아보고 전세에서 자가로 넘어가고 로얄동 로얄층을 잡고 4년 만에 17억 8천에 팔고 잠실 5단지를 사고 재건축 지분율을 보고 압구정을 사고 홍대 건물을 사고 결국 자산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보고 두드려보고 크로스 체크하고 관련 업계 사람들 의견 모아서 결론은 내가 내린다. 방송에서 나왔다고 바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의심하고 또 의심한다. 레버리지 투자도 이게 전부입니다. 방송에서 누가 QLD 좋다? TQQQ 미쳤다. 이 말 듣고 들어가면 끝납니다. 내가 확인해야 합니다. 내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반복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실전 매뉴얼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QLD, TQQQ를 들고 가려면 딱 4개를 종이에 적어야 합니다. 매수 기준, 추가 매수 기준, 중단 기준, 비중 축소 기준. 이 4개가 없으면 당신은 매일 새로 판단합니다. 레버리지에서 매일 새로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매수 기준은 이렇게 단순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나스닥의 추세를 대표로 보여주는 QQQ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QQQ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21선이 올라가고 있고 시장이 큰 악재로 흔들리지 않는 구간, 이 구간에서만 QLD, TQQQ를 메인으로 운용합니다. 이게 1번 문장입니다. 추가 매수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상승 중에 조정이 왔을 때 QQQ가 21선 근처로 눌리거나 21선을 살짝 깨고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올 때 미리 나눠둔 현금으로 분할 집행합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분할 횟수입니다. 2번 문장입니다. 중단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QQQ가 21선 아래로 내려가고 며칠이 지나도 회복을 못하고 21선이 꺾이고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와 공격적 추가 매수를 중단합니다. 이때 할 일은 딱 2가지입니다. 현금 비중 회복, 기다림. 3번 문장입니다.
비중 축소 기준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좋은 장에서 계좌가 불어나면서 레버리지 비중이 자동으로 커졌다면 비중이 커졌다는 이유 하나로 일부를 줄입니다. 수익률로 줄이는 게 아니라 비중으로 줄입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오르면 비중이 자동으로 커지고 그 커진 비중이 다음 조정에서 당신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4번 문장입니다. 이제 현금 규칙을 박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대출을 풀로 땡기되 중도 상환 수수료 적은 상품을 골라서 계속 갚는다고 했죠. 레버리지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100을 투자할 수 있다면 100을 다 넣지 않습니다. 최소한 20에서 40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돈은 폭락 올인용이 아니라 내구간 분할용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현금이 있으면 하락은 실행이 됩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월급 500번은 부부면 200억짜리 건물 가진 것과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건물도 이자 내고 세금 내면 남는 게 별로 없고 결국 온전히 들어오는 인컴이 제일 강하다고 했죠. 이걸 투자에 그대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당신의 월급과 현금 흐름이 레버리지의 생명줄입니다. 레버리지의 성공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끊기지 않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무조건 계획된 적립과 계획된 분할과 계획된 리밸런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소비를 엄청 줄였습니다. 여행 매년 갈 필요 없다. 호텔 뷔페 안 가도 된다. 구독 서비스 다 빼라. 프리미엄 카드 필요 없다. 바우처 쓰려고 억지 소비한다. 넷플릭스 안 하면 된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나만 하고 하나는 광고 봐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투자로 치면 딱 이겁니다. 당신의 계좌에서 새는 돈을 막아야 합니다. 정보도 세고 감정도 세고 시간도 세고 수수료도 세고 충동 매매도 세고 그게 다 누수입니다. QLD, TQQQ는 누수가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 사람은 손님을 6,000명 저장해놨다고 했습니다. 그 손님들을 다 기록하고 히스토리를 남기고 고객관리 시스템에 쌓아두고 그래서 소개가 소개를 만들고 재구매가 재구매를 만들고 결국 판매량이 구조적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게 투자에서 뭐냐? 기록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왜 샀는지, 오늘 왜 안 샀는지, 오늘 흔들렸는지, 오늘 원칙을 지켰는지 이걸 쌓아야 내 계좌가 구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계좌는 매일 즉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대소사를 치르면 껄 사람 말 사람이 나온다. 안 오면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굳이 공표하지 않고 지혜롭게 정리한다. 아닌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않는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계좌를 흔드는 사람을 걸러야 합니다. 단톡방, 커뮤니티, 자극적인 썸네일, 내일 폭락, 오늘 급등 이걸 끊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자극을 먹고 자랍니다. 자극을 끊어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부자와 아닌 사람의 차이를 묻는 장면이 있죠. S클래스, 마이바흐를 사는 사람도 금융으로 사는 시대라 찐 부자만 사는 건 아니고 직장인들이 더 까다롭게 알아보고 분석하고 공부해서 오고 큰 차를 타는 사람들은 작은 차를 거쳐 올라와서 덜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레버리지랑 완전 똑같습니다. TQQQ는 아무나 3배로 갈 수 있지만 아무나 3배를 견디지는 못합니다. 3배를 견디는 사람은 대부분 이미 작은 변동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손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자기 성격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풀로 가지 마시고 내 멘탈이 견딜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그게 속도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이제 아주 구체적인 하루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전화 콜백을 강박적으로 빠르게 합니다. 투자도 강박적으로 빠르게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만 점검합니다. 장중에 흔들릴수록 더 자주 보고 싶죠. 근데 그때 더 자주 보면 손이 더 빨라지고 손이 빨라지면 원칙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미국장 개장 전 내 기준이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장 후에는 가격을 보지 말고 내가 정한 조건만 봅니다. 종가 후에만 기록합니다. 이 세 줄을 지키시면 당신은 레버리지의 감정 폭발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문 방식입니다. 레버리지에서 제일 위험한 주문은 즉흥 시장가입니다. 그날 기분으로 던지고 그날 기분으로 줍는 행동이 계좌를 찢습니다. 그래서 분할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그 사람도 번호판을 위해 구청 29군데 전화해서 발품을 판다고 했죠. 레버리지는 발품이 주문입니다. 미리 준비한 주문이 폭락장에서 당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벤츠로 이직할 때
계약서 한 장 달라고 선배에게 읍소했고 첫 출근날 양양까지 가서 계약을 따고 첫 달에 3대를 보름 만에 출고해서 수습을 풀어버렸고 첫 해 특진했고 최단기 팀장, 최단기 500대, 최단기 1000대, 최단기 임원 기록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에서 뭐냐? 초반 3개월입니다. 레버리지의 초반 3개월은 실력을 만드는 기간이 아니라 습관을 고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기. 그 습관이 고정되면 그 다음부터 수익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QLD냐 TQQQ냐? 언제 사느냐?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 3가지입니다. QLD냐 TQQQ냐는 당신의 멘탈과 현금 흐름이 답입니다. 잠을 못 자는 타입이면 3배는 생각보다 빨리 당신을 부숩니다. 반대로 분할 현금이 있고 기록이 있고 기준이 있고 흔들릴 때 손이 멈출 수 있다면 TQQQ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언제 사느냐는 바닥이 아니라 구간입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만 시작하고 눌림은 분할로 받고 추세가 꺾이면 멈추고 다시 살아나면 재개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보다 단순한 반복이 더 강합니다. 폭락이 오면 어떻게 하느냐는 준비가 전부입니다. 현금이 있으면 실행이고 현금이 없으면 공포입니다. 폭락장에서 우리는 멋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분할은 멋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한 가지는 이겁니다. 종이에 4줄을 쓰고 내일 하루만 지켜보는 겁니다. 매수 기준, 추가 매수 기준, 중단 기준, 비중 축소 기준, 그리고 오늘 내가 그 기준을 지켰는지 한 줄 기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손님 기록으로 6,000명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원칙 기록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QLD와 TQQQ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당신을 미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갈리는 건 정보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윤미답지 않은 게 싫어서 움직인다는 사람처럼 당신도 당신답지 않게 원칙을 깨는 걸 제일 싫어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레버리지는 당신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